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SK하이닉스를 보신 분들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셨을 겁니다. 어제는 미국 ADR이 폭등했고 국내 본주도 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시장은 다시 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장주로 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다시 급락했고 삼성전자까지 함께 밀리면서 국내 증시는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과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유도 복잡합니다. 미국 반도체주는 쉬어갔고 SK하이닉스 ADR도 급락했습니다. 중국 디램 업체인 창신메모리의 상장 흥행 소식은 메모리 공급 경쟁 우려를 자극했고 일부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가능성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창신메모리 상장 이슈가 하이닉스에 어떤 의미인지, 데이터 센터 지연과 장기 공급 계약 우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는 어떤 가격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급락의 출발점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전체 지수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CPI에 이어 PPI까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물가 부담은 완화됐고 금리도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래라면 반도체와 성장주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반도체주는 달랐습니다. 마이크론이 크게 밀렸고 SK하이닉스 ADR도 급락했습니다. 전날 27% 넘게 폭등했던 만큼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여기에 중국 창신메모리 상장 흥행과 데이터 센터 지연 우려가 더해지면서 매도세가 더 커졌습니다. 즉 오늘 하락은 하나의 악재 때문이 아닙니다. 차익 실현, 중국 경쟁 우려, 데이터 센터 속도 둔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재헌절 휴장을 앞둔 포지션 정리까지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입니다.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의심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중국 창신메모리입니다. 창신메모리는 중국의 대표 디램 업체입니다.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3강과 기술 벽차가 있다는 평가가 많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이번에 창신메모리의 상장 수요가 흥행했고 조달 규모가 시장 예상보다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곧바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면 디램 생산 능력을 더 빠르게 키우는 것 아니냐? 그러면 몇 년 뒤 공급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가격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높은 이익률이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 우려가 오늘 하이닉스 주가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하게 창신메모리가 상장했으니 하이닉스는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디램은 돈만 있다고 하루아침에 따라잡는 산업이 아닙니다. 디램, 특히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 메모리는 단순한 생산 능력 싸움이 아닙니다. 공정기술, 장비 확보, 수율, 고객 인증, 안정적인 대량 공급, 패키징 역량까지 모두 맞아야 합니다. HBM은 더 그렇습니다. GPU가 AI 서버의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에 데이터를 밀어넣는 초고속 혈관입니다. 이 혈관은 아무 회사나 만들 수 없습니다. 빠르게 데이터를 넣어줘야 하고 발열과 전력 효율도 잡아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꾸준히 맞춰야 합니다. 창신 메모리가 큰 돈을 조달했다는 것은 중국 메모리 산업의 분명한 장기 변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SK하이닉스의 HBM 지위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업체가 범용 디램에서 가격 경쟁을 키울 수는 있어도 고성능 HBM과 AI 서버용 메모리에서 하이닉스의 위치를 단기간에 위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창신 메모리 이슈는 단기 심리 악재이지만 장기 업황 훼손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데이터 센터 지연 우려입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전력요금 인상, 환경 부담, 지역 규제 때문에 미국 일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늦어지면 서버 발주가 늦어질 수 있고 서버 발주가 늦어지면 HBM과 서버용 디램 수요도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사라진 것과 인허가와 전력 문제로 일정이 밀리는 것은 다릅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없어져서 지연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력망과 부지, 규제 때문에 속도가 조절되는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 후자에 가까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AI가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AI를 돌릴 전력과 인프라를 맞추는 과정에서 병목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병목은 하이닉스에는 단기 부담이지만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의심입니다. 최근 메모리 호황 장기화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장기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고객사와 미리
일정 물량과 가격 조건을 정해두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약이 늘어나면 메모리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와 가격을 더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이닉스의 이익이 과거 메모리 사이클보다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클라우드 업체가 메모리 가격 하락 위험을 대비하는 움직임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곧 회사들이 정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장기 공급 계약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형 고객이 가격 변동에 대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 자체가 메모리 가격 급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오늘 하이닉스 급락의 본질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업황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고평가와 고변동성 구간에서 시장이 다시 의심을 꺼낸 겁니다. 전날에는 CPI 안도와 ADR 폭등, 월가 목표가 상향이 시장을 흥분시켰습니다. 오늘은 창신 메모리 상장, 데이터 센터 지연, 장기 공급 계약 의심, 반도체 차익 실현이 시장을 겁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해석이 뒤집히는 장이 바로 지금의 뉴노멀입니다. 하이닉스가 좋은 회사냐 아니냐만으로는 대응이 안 됩니다. HBM이 강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제 투자자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미국 ADR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둘째, 국내 본주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셋째, HBM 밸류체인과 AI 인프라로 돈이 확산되는지.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하이닉스의 반등은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하이닉스 한 종목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이슈가 진짜로 메모리 공급 우려를 키우는지 아니면 단기 심리 악재에 그치는지는 HBM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의 움직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만 빠지고 HBM 밸류체인이 버틴다면 시장은 하이닉스 본주의 수급 충격을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와 함께 장비주, 기판주, 전력기기까지 모두 무너진다면 시장은 AI 메모리 수요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후반부에서는 주도주 알림센터를 통해 이런 장중 수급 확산과 하락장 속 주도주 전환을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연결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은 바닥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속에서도 먼저 살아나는 수급의 길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하이닉스의 다음 주 전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ADR입니다. SK 하이닉스 ADR은 미국 시장에서 하루 27% 폭등했다가 다시 9%대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변동성은 정상적인 기업 가치 변화라기보다 상장 초기 수급과 옵션, 차익 실현, 프리미엄 조정이 섞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중요한 가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모가 $149입니다. 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지키면 상장 흥행의 기본 신뢰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 고점 이후의 기준 가격인 $190 안팎입니다. ADR이 다시 이 구간을 회복하고 버티면 월가 재평가 기대가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ADR이 계속 밀리고 공모가 근처까지 내려오면 국내 본주도 추가 변동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 하이닉스는 한국 본주만 볼 수 없습니다. 미국 ADR이 먼저 방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국내 본주의 가격대입니다. 하이닉스는 최근 180만 원대와 200만 원대 사이를 매우 거칠게 오가고 있습니다. 19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방어와 기회의 경계입니다. 이 구간을 지키면 급락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0만 원 전후는 심리 회복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장 후반까지 버티면 220만 원 이상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220만 원에서 230만 원은 단기 안정 확인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고점에 물린 투자자와 단기 반등 물량의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210만 원 이상은 재평가 확인 구간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HBM 프리미엄과 2분기 실적, ADR 프리미엄 유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반대로 175만 원에서 185만 원까지 다시 밀린다면 추가 충격 구간입니다. 이때는 무리한 물타기보다 ADR과 외국인 수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업황입니다. 하이닉스의 장기 논리는 여전히 HBM과 AI 메모리 공급 부족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도 고부가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용 디램 공급 경쟁 우려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이닉스가 어떤 제품에서 돈을 버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보다 HBM과 서버용 디램, 고부가 제품 비중이 중요합니다. 2분기 실적에서 시장이 볼 것은
단순 매출이 아닙니다. HBM 수익성이 유지되는지, 고객사의 장기 수요가 이어지는지, 공급 부족 논리가 실제 물량과 가격으로 확인되는지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기대의 기업에서 증명의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후 시장은 이 증거를 요구할 겁니다. 이제 보유자 대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먼저 장기 핵심 보유자입니다. 하이닉스를 HBM 경쟁력, AI 메모리 공급 부족, 엔비디아와 글로벌 빅테크 수요, 미국 ADR을 통한 글로벌 자금 접근성 때문에 보유하는 분들은 하루 급락만 보고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을 봐야 합니다. ADR이 공모가를 지키는지, 국내 본주가 19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을 방어하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HBM 밸류 체인이 함께 버티는지, 이 조건이 살아있다면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와 방치는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 지연 우려가 실제로 빅테크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지, HBM 경쟁 구도가 흔들리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기 반등 물량 보유자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전날 급등을 보고 들어갔거나 ADR 폭등 이후 국내 본주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물량이라면 오늘 같은 급락은 분명 경고입니다. 단기 물량은 믿음으로 버티는 물량이 아닙니다. 수급으로 판단하는 물량입니다. 하이닉스가 장 초반 급락한 뒤 장 후반에 낙폭을 줄이는지, 19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을 지키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장 후반까지 계속 밀리고 HBM 밸류 체인까지 약하다면 단기 물량은 일부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장중 저점을 지키고 ADR이 안정되고 소부장과 전력기기 쪽으로 돈이 살아난다면 단기 물량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급락 이후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진짜입니다. 고점에 물린 투자자분들은 가장 냉정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최근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하루는 10% 가까이 오르고 다음 날은 10% 가까이 빠집니다. 이런 장에서 무리한 물타기는 계좌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단을 낮추고 싶다면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ADR이 공모가 149달러를 안정적으로 지키는지입니다. 둘째, 국내 본주가 19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을 방어하고 장 후반에 낙폭을 줄이는지입니다. 셋째, HBM 밸류 체인으로 수급이 다시 확산되는지입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물타기가 아니라 손실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물량을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끝까지 가져갈 핵심 물량, 반등 시 줄일 물량, 조건이 맞을 때만 평단 조절할 물량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급락하면 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장이 아닙니다. 창신 메모리 이슈, ADR 변동성, 데이터 센터 지연 우려, 장기 공급 계약 의심이 동시에 나온 상황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세 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190만 원에서 200만 원은 1차 관심 구간입니다. 다만 장중 저점이 지켜지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75만 원에서 185만 원은 추가 충격 시 장기 분할 검토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현금으로 천천히 들어가야 합니다. 210만 원 이상은 심리 회복 확인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추격보다 눌림 확인이 맞습니다. 신규 매수는 가격보다 조건입니다. 그리고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분할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하이닉스에서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가 다시 오르느냐만이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쉬어가더라도 어떤 종목이 먼저 살아나는지입니다. HBM, 장비주, 패키징, 기판, AI 인프라, 전력기기까지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저가 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도주가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는 겁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다음 주 장 초반부터 하이닉스 반등 이후 어디로 돈이 이동하는지, 하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수급을 되찾는지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이제는 뉴스보다 수급입니다. 그리고 수급보다 중요한 것은 확산입니다. 하이닉스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열어주는 돈의 길목을 봐야 합니다. 다음 주 시나리오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ADR이 안정되고 미국 반도체가 차익 실현을 끝내며 국내 본주가 19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을 지켜내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2분기 실적 기대가 유지되고 HBM 밸류 체인이 반등하면 하이닉스는 다시 210만 원, 220만 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스권 시나리오입니다. ADR은 공모가 위를 지키지만 창신 메모리와 데이터 센터 지연 우려가 계속 남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는
180만 원대 후반에서 220만 원 사이를 크게 오가며 변동성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 충격 시나리오입니다. ADR이 공모가 근처로 밀리고 미국 반도체가 연속 약세를 보이며 국내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75만 원에서 185만 원 구간까지 열어둬야 합니다. 이때는 방어가 먼저입니다. 시나리오마다 대응은 달라야 합니다. 다음 줄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SK하이닉스 ADR이 149달러 공모가를 지키는지입니다. 둘째, ADR이 190달러 안팎을 다시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국내 본주가 19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창신 메모리 이슈가 단기 심리 악재로 끝나는지, 범용 디램 공급 우려로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째, 데이터 센터 지연 우려가 빅테크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HBM 밸류체인과 AI 인프라로 돈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여덟째, 2분기 실적에서 HBM 수익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체크 포인트 없이 하이닉스를 보면 급등과 급락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같은 변동성도 대응의 신호가 됩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급락은 하이닉스의 업황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극단적 변동성 장세에서 시장이 다시 의심을 가격에 반영한 장면입니다. 창신 메모리 상장은 장기 경쟁 변수입니다. 데이터 센터 지연 우려는 단기 수요 심리를 흔드는 변수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 의심은 높은 이익 지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HBM 경쟁력과 AI 메모리 수요가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 매도도 위험하고 무조건 저가 매수도 위험합니다. 선별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대를 나눠야 합니다. 보유자는 핵심 물량과 단기 물량을 구분하고 신규 매수자는 190만 원, 200만 원, 210만 원 기준을 보며 분할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닉스는 특히 그렇습니다. ADR 변동성, 창신 메모리 상장, 미국 반도체 차익 실현, 데이터 센터 지연 우려, 장기 공급 계약 논란, HBM 밸류체인, 외국인 수급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늦게 보고 따라가는 방식보다 먼저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도 결국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포 속에서도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를 찾는 것, 그 주도주의 돈이 확산되는 순간을 보는 것,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에서 대응하는 것.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극단적인 변동성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는 ADR이 27% 폭등하고 다음 날은 9% 급락합니다. 국내 본주도 하루 만에 200만 원을 회복했다가 다시 180만 원대로 밀립니다. 이 정도 변동성은 단순한 정상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뀐 겁니다. ADR, 레버리지, 신용, 외국인 수급, 중국 경쟁 우려, AI 인프라 속도 논란이 동시에 가격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본질은 여전히 HBM입니다. AI 서버의 초고속 혈관을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그 점에서 하이닉스의 장기 논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만 단기 대응은 훨씬 더 정교해야 합니다. 19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방어와 기회의 경계, 210만 원은 심리 회복 구간, 220만 원 이상은 단기 안정 확인 구간, 175만 원에서 185만 원은 추가 충격 시 장기 분할 검토 구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가격보다 수급을 보셔야 합니다. 시초가보다 종가를 보셔야 합니다. 하이닉스만 보지 말고 HBM 밸류체인과 AI 인프라까지 보셔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